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땅 아래, 지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1km마다 약 25도씩. 지하 4km면 100도가 넘고 지구 중심부는 약 6000도입니다. 태양 표면 온도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열로 전기를 만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난방의 90%를 이 열로 해결하고 필리핀은 전체 전기의 20% 이상을 여기서 뽑아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땅을 뚫고 뜨거운 물을 끌어올려서 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이게 지열 발전입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열은 말 그대로 땅의 열입니다. 지구 내부에는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서 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마그마의 열까지 더해집니다. 이 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지표면 가까운 곳의 땅속 온도는 대략 15도 정도로 일정한데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화산지대는 더 심합니다. 지표면 가까이에 마그마가 있으니까 얕은 깊이에서도 200도, 300도짜리 열수가 존재하죠. 지열 발전소를 아무데나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에요.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지열 발전 강국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표면 바로 아래에 고온의 마그마가 있으니까요. 세계 지열 발전량 1위는 의외로 미국입니다. 캘리포니아에만 40개가 넘는 지열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발전소를 짓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땅속 어디에 뜨거운 물이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지질학자들이 투입됩니다. 지표면의 온도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하 구조를 파악합니다. 온천이나 간헐천이 있는 지역은 좋은 신호예요. 땅속에 뜨거운 물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중력 탐사, 자기 탐사까지 병행해서 지하에 얼마나 큰 열수층이 있는지, 온도는 충분한지, 물의 양은 넉넉한지 확인합니다. 이 탐사 과정만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수백억을 투자하기 전에 확실히 확인해야 하니까요. 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추에 들어갑니다. 거대한 드릴로 지하 1km에서 최대 5km까지 뚫어 내려갑니다. 이 과정은 석유 시추와 비슷해요. 하지만 조건이 더 가혹합니다. 지하 깊은 곳은 온도가 수백 도에 달하고 압력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고온 고압을 버틸 수 있는 특수 드릴, 비트와 내열 소재의 파이프를 사용합니다. 시추공 하나 뚫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은 한 공당 수십억 원입니다. 지열발전소 전체 건설비에서 시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이 단계가 핵심이에요. 시추공이 완성되면 지하 깊은 곳에 뜨거운 물을 끌어올립니다. 이걸 지열수라고 부릅니다. 고온 안반층에 빗물이나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수백 년에 걸쳐 뜨겁게 데워진 물이에요. 온도는 보통 150도에서 높게는 35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런데 지하 깊은 곳은 압력이 매우 높습니다. 압력이 높으면 물이 100도가 넘어도 끓지 않고 액체로 남아 있어요. 이 뜨거운 물이 시추공을 타고 지표로 올라오면서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 순간 폭발적으로 증기가 됩니다. 지열 발전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지열 자원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첫 번째는 건증기 발전입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이 순수한 증기일 때 쓰는 방식이에요. 증기를 바로 터빈에 보내서 돌리면 됩니다. 구조가 가장 단순하고 효율도 높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증기가 나오는 지역은 매우 드뭅니다. 1904년 이탈리아 라데렐로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된 방식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이저스 발전소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플래시 증기 발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지하에서 올라온 고온 고압의 열수를 플래시 탱크라는 장치에 넣습니다. 플래시 탱크 안에서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 뜨거운 물의 일부가
순간적으로 증기로 바뀝니다.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증기로 변하지 못한 나머지 물은 어떻게 할까요?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지하로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는 바이너리 발전입니다. 지열수의 온도가 150도 이하로 비교적 낮을 때 쓰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열수가 직접 터빈을 돌리지 않아요. 대신 이소부탄이나 펜탄 같은 유기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 물질들은 끓는 점이 매우 낮아서 80도 정도만 돼도 쉽게 기화됩니다. 지열수의 열을 이 유기 물질에 전달하고 기화된 유기 물질이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지나면 다시 냉각돼서 액체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예요. 이 기술 덕분에 화산지대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지열 발전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증기가 확보됐습니다. 이제 전기를 만들 차례입니다. 고온의 증기가 파이프를 타고 터빈으로 들어갑니다. 증기의 강한 압력이 터빈 날개를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이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회전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죠. 원리 자체는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과 동일합니다. 석탄을 태우느냐, 우라늄을 쓰느냐, 땅속 열을 쓰느냐, 여론만 다를 뿐 터빈을 돌린다는 본질은 같아요. 터빈을 지나간 증기는 응축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증기가 식어서 다시 물로 바뀌고 이 물은 냉각탑에서 한 번 더 온도를 낮춥니다. 혹시 지열발전소 사진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게 올라가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유해가스가 아닙니다. 냉각탑에서 올라가는 깨끗한 수증기예요. 그리고 냉각된 물은 다시 시추공을 통해 지하로 보냅니다. 이걸 제주입이라고 합니다. 지하의 열수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정의는 바로 쓸 수 없습니다. 먼저 변압기를 거쳐서 고압으로 승합시킵니다. 전압을 높여야 장거리 송전 중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승합된 전기가 고압 송전선을 타고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각 가정과 공장으로 전달됩니다. 땅 속수 킬로미터 아래의 열이 여러분 집 콘센트까지 오는 겁니다. 지열 발전의 가장 큰 장점.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석탄도 천연가스도 우라늄도 필요 없어요. 땅 속에 열만 있으면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화석 연료에 비해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날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지 않든 밤이든 낮이든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가동률이 약 90%예요. 태양광이 15에서 20%, 풍력이 20에서 30%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초기 건설비입니다. 수 킬로미터를 시추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적합한 입지를 찾는 탐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지을 만한 장소가 지구 전체를 통틀어 극히 제한적이에요. 빼놓을 수 없는 이슈도 있습니다. 지진 유발 가능성입니다.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차 지진이 발생했는데 인근 지열 발전소의 시추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부 지열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EGS라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공지열 저류층 시스템입니다. 자연적으로 열수가 없는 곳에서도 인공적으로 물을 주입해서 뜨거운 안반에서 열을 회수하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뜨거운 바위에 물을 부어서 증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화산지대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어디서든 지열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론적으로 지구의 지열 에너지는 인류 전체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 막대하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열 발전은 지하수 킬로미터의 뜨거운 물과 증기를 끌어올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입니다. 연료가 필요 없고 날씨에 영향받지 않고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죠.
초기 비용과 입지 제한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성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발밑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에너지, 지열. 어쩌면 미래 에너지의 답은 하늘이 아니라 땅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